안녕하세요. 뽀얀거탑의 아나운서 류일합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역대급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하는데요. 북적북적해요. 무슨 일일까요? 오늘이 무슨 날일까요? 아시죠? 뽀얀거탑 400회를 맞이했습니다. 돌고래 박수! 야, 한 프로그램이 400회를 한다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자 어떤 분들을 모시고 어렵게 모셨습니다. 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님과 그리고 전전전전 PD, 최다희 PD 그리고 최근까지 일했던 박아람 PD 그리고 지금 홍예진 PD 다 함께 이렇게 앉아서 축하를 하고 있어요. 감사드려요. 주원도 어떻게 오랜만에 여기까지 오셨어요. 아, 저희가 또 뽀얀거탑 400회라는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또 이렇게 약소한 또 이렇게 꽃 마지막으로 꽃 받아보신 게 언제예요? 준 적도 없을걸요? 아니 제가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얘들아. 저 최근에도 꼭 받았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이제 뭐 협회에서 상을 받는데 올해 기자상을 받는데 축하드려요. 몰랐네요. 저 보통은 이제 얘기 안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상을 받는데 카메라 찍으려니까 꽃이 있어야 된대요. 그렇지. 그래서 거기서 어느 분이 하나 꽂으셨어요. 그 소품꽃을 받으셨네요. 네. 그냥 가져가라고. 되게 안쓰러워 보였나 보다. 네. 꽃도 없어가지고.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예쁜 비싼 꽃을 주시다니. 네. 연말에 집이 예뻐지겠다. 네. 다음부터는 당신들 형편에 맞는 꽃을 사갖고 와. 비싼 거 사지 말고.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지금 이거 받아서 비싼 밥 사야 될 것 같아서 화낸 거야 지금. 밥을 얼마짜리 사야 되는 거야? 이건 뭐예요? 이거 소품 장식이에요? 오늘 함께 출연하는 눈사람도 있고요. 너무 기쁘네요. 우리가 300회를 그때 최다희 PD랑 같이 했었는데 맞아요. 어느새 또 100회가 지나서 400회도 같이 하고 싶던 얘기했는데 진짜 이루어졌어요. 맞아요. 조마조마했거든요. 400회까지. 예전 이제 농담이죠. 300회 특집을 할 때도 그랬고 저는 벌써 300이라는 숫자가 나한테 다가왔거든요. 근데 400은 안 올 줄 알았어요. 왜냐면 이게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하는 것도 아니고 바쁘면 건너뛰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도 우리 열심히 하지 않아요? 거의 안 건너뛴 것 같은데. 아니 그래도 제법 건너뛰었어요. 건너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유일 아나운서하고 저하고 스케줄 맞추기가 쉽진 않았고 유일 아나운서도 바쁘고 저는 그렇게 바쁘진 않지만 그다음에 또 하나 맞는다고 하더라도 여기 스튜디오 시간이 이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월화 빼고 거의 촬영이 있는데 월화를 다른 팀이 잘 잡았고. 그래요? 이거 원래 뽀탑 팀의 오늘 그래서 400 하려고 화요일에 미리 꽉 잡아놨잖아요. 그렇죠. 미리 잡아놨죠. 네. 아무튼 미리미리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제 이게 기자라는 일의 속성상 이 미리미리가 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도 이래요. 사실 뽀얀거탑 400회 이렇게 하면 보도국에서 막 축하하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오늘 마침 이현식 부장님께서 정말 직접 참석을 해주시려고 괜찮아. 했는데 아무도 몰라. 독감에 걸려서 빨리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못 오셔서 너무 아쉬워요 부장님. 들으시거든. 그렇죠. 사실 뭐 이현 선배가 유일하게 뽀얀거탑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안 놓치고 들으신 그럼요. 가장 열정적인 청취자이신데 그거는 이유도 있어요. 본인이 이제 책임자시니까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다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한 번이라도 그렇게 열심히 살아봤던 적이 있던가 있긴 있더라고요. 이야 어쩌다. 그럼요. 아니 우리 이제 최다희 PD나 박아람 PD 다 이제 대학생들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인턴을 저희와 함께 했던 이제 기간들이 있었는데 여기 이제 일을 좀 6개월 1년간 하고 나서 뭐 어떤 생활을 했었나요? 이게 도움이 됐었나요? 아니면 어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도움이 너무 많이 됐죠. 근황 토크. 저는 이제 2월에 졸업을 하고요. 지금은 이제 미리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지금은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취업 준비 만만치 않죠. 언론사 준비한다고요? 맞습니다. 언론사. 최근에 떨어진 언론사가 몇 번 떨어졌어요 지금? 몇 번? 셀 수 없이 많이 떨어졌고요. 진짜? 원래 뭐, 그럼요. 그래 웃으면서 얘기해야 돼. SBS도 떨어지고. SBS 떨어졌어요? SBS 인재를 못 뽑네. 우리 같은 사람만 뽑고. SBS는 2차에서 떨어졌어요. 2차에서 떨어졌고. 아니 그러니까 저도 뭐냐면 SBS 어떻게 들어왔냐면 비디오 테스트로 들어온 거예요. 실력을 안 봐. 그때 화질이 많이 안 좋았던 시절이잖아요. 비디오가.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유일 아나운서 들어올 때는 되게 실력만 봤어요. 근데 방송은 실력만으로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사이에 많이 튜닝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어디 그리고 이제 또 신문사도 네. 요즘 사실 방송사에서 신입을 많이 안 뽑아요. 네. 그래서 신문사도 경력직을 많이 뽑죠. 맞아. 경력직. 그래서 이제 신문사도 써보고 이런 네. 식으로 했는데 뭐 계속 지금 탈락의 고배를 네. 마시고 있어서 저의 커리어의 어떤 전성기는 이 두 분과 같이 일했던 그 2021년도가 아닌가. 최근에 국민일보를 떨어졌어요. 이거 떨어졌어요. 아깝게. 직전까지 올라왔다 떨어졌대요. 붙으면 좀 붙어도 얘기하고 떨어지는 게 뭐예요? 맞아요. 떨어진 건데. 3차까지 간 거는 어느 시험까지 본 거예요? 이제 서류를 붙고 네. 필기를 붙고 실무에서 떨어졌습니다. 아, 실무. 실무가 어떤 뭔데요? 거였어요? 실무가 이제 장소와 주제를 주고 가서 이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그 장소에서 해당되는 주제를 취재하라는 거예요. 취재하고 이제 기사를 쓰는 건가요? 장소는 쓰는 진짜 거예요. 이 바깥에 네. 실제 맞아요. 그래서 그 취재비를 도착하면 취재비를 3만 원을 줍니다. 이제 택시비나 이런 것들 하라고. 그날 당일날. 그래서 이제 그런 시험을 치구나 신문사는. 그래서 이제 그 국민일보에 켄싱턴 호텔이라고 있어요. 네? 국민일보 옆에 네. 여의도에 네, 거기서 알아요. 이제 집결을 해서 실무를 갔는데 저에게 주어진 주제는 홍대 클럽 취재였어요. 딱이었는데 떨어졌어. 홍대 클럽 취재여서 근데 그 낮에 낮에 가니까 취재. 문이 다 닫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뭐 어떻게 하긴 했는데 거기 홍대 근처 대학생들도 이제 인터뷰 따고 그다음에 거기 클럽 배달하시는 배달원분들도 잡아서 인터뷰하고 그걸 이런 했었어야지. 식으로 내가 요즘 했는데. 좀 약간 빡친 게 그런 동네 가면 뭐 90 몇 년생 이하는 못 이상은 못 들어옵니다. 입국컷이야 그게? 입국컷 네. 그런 걸 취재했었어야지. 근데 이제 식당도 못 가게. 예를 들면 그 동네는.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 뽀얀 거탑을 들으시는 혹시 취업을 앞두신 혹은 면접을 앞두신 분들에게 한다면 뭐가 제일 중요하냐? 이렇게 뭘 취재했어요? 그다음에 이력서를 썼어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 첫 번째 제목이 제일 중요해요. 제목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너는 썸네일 많이 뽑아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낚으려고 얘네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그렇죠. 바로 그 부분이에요. 왜냐면 그래서 저도 맨날 그 부분이 제일 제가 기사 쓸 때 지금도 막 미쳐버리겠는 게 제목이에요.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하지? 이거를 한 번에 딱 요약할 수 있는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도 뭐냐면 보통 제가 몇 분들의 자기소개를 좀 보면 저는 뭡니다 이렇게 해서 쭉 자기를 이제 스토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떨 때는 뭐냐면 이분은 어떤 키워드를 나한테 설명하려고 하는 거지 핵심이 궁금해요. 없어. 그러니까 그걸 맞아. 그래서 이분은 자기의 커리어의 키워드가 이거 A, B, C인가 보다. 라고 내가 미루어 유추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바로 써줘 버리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커리어는 예를 들면 뭐 열정과 유연함과 뭡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갈식으로 쓰라는 거네요. 네, 두 갈식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대화에 우리가 이제 공식적인 우리가 뭐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고서는 저는 두 갈식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그쵸. 약간의 반전을 주는 반전과 유머는 유머가 있을 때는 그렇게 미갈식이 되긴 하는데 근데 그건 사람에 따라서 위험할 수 있어요. 그 정석 안 되면 아니 뭐야 장난하나? 오히려 진지하지 역효과. 않나? 그래서 약간의 문학적 그런 기교나 유머를 쓰는 유머는 되게 좋은 거긴 하거든요. 가장 고급스러운 기술이 유머긴 한데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게 가장 고급스러운 기술이 유머긴 하지만 유머는 자체 잘못 쓰면 상대방에게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면접이라면 저는 그냥 그런 거를 쓰지 않다 할 텐데 아무튼 네. 제일 궁금한 건 뭐냐면 써줬으면 좋겠어. 당신은 뭐야? 어떤 사람이야라는 걸 앞부분에 저는 뭡니다. 저 인생의 커리어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뭡니다를 해놓고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저기하고 뭐 B에 대해서는 뭐 어떻고 그렇게 해주면 읽는 사람이 훨씬 이 사람은 본인의 키워드가 이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사도 똑같거든요. 그 홍대 기사 뭐라고 타이틀 저는 잡았어요? 타이틀이 그거였어요. 입국컷 하던 홍대 클럽 이젠 호객행위 나선다였어요. 마약 때문에 홍대 클럽에 이제 약간 다시 줄었어요? 손님들이 많이 줄면서 인기 있는 클럽들이 이제 호객행위에 나선다는 거예요. 아, 근데 마약이 좀 더. 근데 이제 여기서 뭐냐면 애매하다. 다음번에 한다면 이거에서 호객행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야 호객행위가 그러니까.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그게 좀 선명할. 그러게. 그러니까 왜 그랬으면 좋겠는지.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또 평가해줘. 야마가 조금 뭐야, 흐려졌어요. 떨어지면 했어야 뭐야. 그러니까 야마가 조금 흐려졌어요. 어떤 걸 잡아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달라요. 우리 5명 생각 다 다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내 생각이 맞을까 말까 알게 뭐야. 그냥 맞다고 믿는 거야 그 순간. 그리고 그 짧은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알아? 맞아. 여기서 예를 들면 지원해. 설명하기 좋고 딱 들어오는 거를 야무를 딱 잡아야지 요령이. 아싸라게. 아싸라게. 그다음에 뭐냐면 저라면 두 가지죠. 마약은 테마니까 한국인의 마약 문제, 홍대를 바꾸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아예 마약 문제를 하던가 아니면 호객행위를 할 거면 호객행위가 지금 어떤지 궁금하잖아요. 지금 맞아요. 호객행위하다 그러면 뭐 어떻다는 거야. 그러니까. 호객행위가 좋다는 거야. 여러 가지를 건드렸어. 뾰족하지 못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입국 컷도 들어갈 필요도 없지. 그렇지. 사실 입국 컷 맞아요. 언니처럼 왜 식당까지 못 가게 이렇게 취재를 해야지. 입국 컷을 할 거면. 그렇지. 그리고 동안인데 왜 못 들어가게 해. 뭐 이런 거 해야지. 제가 뭐 어쨌든 이렇게 이 언론사 취업 준비를 하면서 기자님이나 이렇게 선배님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힘들게 일하셨구나. 이렇게 참 힘들구나. 방송이든 취재든 정말 힘들구나. 이러면서. 잠깐 하기 전에 이제 유일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나이 40인데도 신분증 제출해야 들어가? 뭐 이렇게 제목. 40대인데도 안 와닿잖아 지금. 선배님 와닿겠어. 뭐 그렇게 하면 왜 40인데도 왜 신분증을 제출해야 되지? 보통 신분증 제출은 술을 팔거나 담배를 파는 미성년자, 그러니까 미성년자를 가리기 위해서 합니다. 하지만 이 클럽은 40인데도 신분증을 요구합니다. 왜? 입국 컷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공감이 안 돼. 그건 떨어질 수 있어. 그런 거 쓰지 마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잘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감사합니다. 저는 사람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나는 제가 이제 기사를 쓸 때 처음에는 젊었을 땐 그랬어. 세상을 구하는 기사를 쓰고 싶었어. 택도 없어. 그런 건 없어요. 세상을 구하는지 안 구하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주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기사를 써야겠다. 그러니까 내 친구나 내 어머니 친구나 어머니나 그다음에 내 가족들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기사를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한 사람 한 사람을 구하는 그러니까 정보를 구하는 것도 되게 어려운 개념이지. 뭘 구하기는. 사람 인생을 어떻게 구해.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최선을 다한 정보를 드린다는 건데 그래서 내 주변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뽀얀거탑을 같이 일했던 6개월 일했지만 1년 일했어요. 다이만 그때 코로나 특수를 노렸어. 애들이 없어가지고 잘 됐으면 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야. 이 아저씨 이모한테는. 나중에 이제 아저씨 뭐 할머니 할아버지 됐을 때 너네가 잘 됐을 우리를 좀 그래도 챙겨줄 거 아니니. 이모는 아니죠 아직. 아무튼 그래요 우리.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 아저씨가 그래도 이렇게 면접을 그러니까 아주 중요하지 않지만 면접을 받고 그 면접 과정을 지켜보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보면 어땠으면 좋겠냐? 아주 간결하게 처음부터 두 가지식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궁금증이 안 남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다 그런데도 너무나 어디 막 그런 입시 학원이나 이런 데서 하는 그런 표현들 너무나 했던 것들은 말고 본인만의 참신함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되게 중요해요. 본인만의 참신함. 요즘은 그냥 그 뭐 업체를 통해서 쓰기보다는 각자 스스로 쓰는 애들이 많아요? 뭐 이렇게 스터디를 꾸려서 네. 서로 글을 봐주는 경우가 많고요. 아무래도 이 언론사 시험이라는 게 조금 일반 사기업 시험이랑은 많이 다르죠. 다르니까. 네. 아나운서님도 해보셨으니까 난 내가 알죠? 썼어요. 아 맞아요. 이렇게 해야 붙더라고요. 나 12년 동안 반장했거든. 뭐 이런 거 썼어. 되게 막 어필 막 그냥 12년 동안 하셨어요? 반장을? 그럼요. 리더십이 강한 여자지. 아니, 근데 정말 12년 동안 하는 거 정말 예뻐서 반장된 거. 넘어가자. 12년이면 내 설득이. 근데 12년은 초등학교 1학년 때도 반장이 있어요? 네, 계속 반장했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원래는 반장 제도가 없는데 1학년은? 있어요. 2학년부터 좋은 학교 같은 경우가 있어요. 있었는데? 그래서 그럼 우리 때는 그러니까 그래서 최장하는 거는 11년인데 초등학교 1학년 반장이 없으니까. 그랬나? 그러면 내가 사기쳤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지. 11년인데 12년 이렇게 그게 노하우라는 거지. 뭐 10년이나 12년이나. 그럼 제가 면접관이었으면 물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참신한 걸 하려면 사실 이게 사실 디테일하지만 이게 저처럼 되게 꼬장꼬장한 그런 꼰대가 있거든요. 잠깐만요. 12년이라고요?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 때도 반장을 하셨다고요? 아, 그럼 원래 몰랐는데 우리나라에는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은 반장 제도가 없는데. 아, 그럼 제 기억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제가 1학년 때부터 첫 시험에 1등을 해서 제가 그게 반장이라고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거의 사실상 반장이었죠?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최연소 아나운서의 짬. 그다음에 이제 저게 또 어떤 거냐면 오늘 약간 취업 특집인가 봐. 취업 특집이야 오늘. 본인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세일지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쵸. 면접이 내가 나한테 자신이 없어. 그러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를 자신해요? 어떻게 믿어? 일단 거기서는 그 어쨌든 그렇게 준비할 때는 난 이 부분에 잘할 수 있어. 난 어디 가서 잘 필기 살겠어. 들어가는데요? 스스로 계속 이걸 해야 돼요. 자기 암시를 계속 난 잘할 수 있어. 난 잘났어. 너네 나 뽑아야 돼. 그렇지. 이렇게. 내가 나를 세일즈하고 나를 자신 있다고 생각해야 그게 다른 사람도 쟤는 자신 있는 애구나. 쟤를 쓰면 내가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주저하면 그러면 어떻게 뭐야. 되게 중요해 자격이. 그건 되게 중요해요. 그때 제가 면접 볼 때 SBS에서 투란도투라는 오페라를 이제 주최를 해가지고 거기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얼마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되게 큰 프로젝트로 공연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시험이 진행되기 직전이었어. 그래서 내가 성악가니까 그 공연을 봤냐고 물어보더라고. 나 안 봤거든. 근데 그때 내가 뭐라 그랬냐면 죄송한데 저는 예술의 전당에서 준비하는 피가로의 결혼을 지금 제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빠서 더 큰 공연을 제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연을 못 봤습니다. 당당하게 얘기했어. 근데 솔직하게 당당하게 말씀 잘하셨는데요? 잘릴 뻔했어 그때. 살짝 위기였어 그때가. 이렇게 관심이 없다니 SBS에 이럴 수 있잖아. 그것도 성악가인데. 그런 거죠 뭐.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와주고 400회 함께 해줘서 너무 할 말도 많고 기쁘고 신나네. 자주 와요. 저야 뭐 불러만 주시면. 떨어질 때마다 와요. 그럼요. 이제 지금 요즘 취업 특집으로 한 번씩 하지 뭐. 요즘 그 취준생들을 부르는 명칭 중에 또 뭐가 생긴 줄 아세요? 전업 자녀라는 게 생겼습니다. 직업이 자녀인 사람들. 이게 너무 슬프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전업 자녀. 이게 우리 지금 역대 최저 출산율이잖아요. 네. 0.7 정도 되나? 일본이 올라간 거에는 일본도 되게 저출생이었다가 살짝 올라갔잖아요. 거기서 바뀌었던 중요한 지표가 취업 자리예요. 정말로 취업 자리가 늘면서 원하는 취업 자리가 늘면서 했는데 저출산은 뭐냐면 저희가 20년 해가지고 몇백조 해가지고 했는데도 이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논의되는 방식은 과거에 실패했던 방식이 그대로 적이 돼요. 효과 없음. 전 너무 이 부분이 좀 어떨 때는 화가 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죄송하긴 하죠. 젊은 분들한테. 우리 때는 그렇게 여러분들만큼 취업하기가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실은 우리 때보다 더 윗분들은 사실은 더 안 어려웠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드는 의대 열풍도 전부 다 의대를 가야 된다는 것도 이공대 계신 분들이 취업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지금 우리의 모든 거의 현상들이 다 맞물려 있는데 이 맞물려 있는 것을 근본적으로 고치기는 너무 어렵겠죠. 어려워요. 그렇죠. 사실 근데 그걸 고쳐야 사실은 고쳐지는 건데. 그러니까 그냥 다 생색내기로 몇 년 해가지고 딱 예산 딱 뭐 투자하고 그렇게 하겠죠. 그럼 또 어떻게 될까요? 또 반복이겠죠. 그러니까 대개 실타래가 얽혀 있는 이런 문제들은 거저 풀리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너무 거저 풀 생각을 했었죠. 그러니까 저는 제일 먼저 뭐냐면 우리가 20년 동안 해왔던 저출산 그 대책들 몇백조를 투자하면서 했던 거면 자기 반성부터 있어야 돼요. 우리 왜 실패했는지. 근데 우리 그거 안 하고 있죠. 제가 이거는 실제로 우리 팀원한테 그랬는데 가장 거기에 주도했던 국가기관이 있어요. 그 국가기관의 주도로 이걸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기자들이 지금도 저출산의 이 문제를 그 기관한테 물어보고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자존심도 없냐? 20년 동안 주도한 그 국가기관의 연구 그 방침대로 다 했는데 실패했잖아. 그런데 자존심도 없이 거기다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거기선 또 본인은 아니겠죠. 그 연구원은. 그 연구원은 새로운 연구원이니까 본인의 선배들 10년, 20년 선배들이 해왔던 것대로 해서 실패했던 건 난 몰라. 근데 태연스럽게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되고 하는 걸 보면서 또 실패하겠구나. 너무 이게 불길한 예감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 전문가들 중에서는 그래요. 일반인들의 얘기를 많이 들으면 그게 별로
바람직하죠. 전문가들이 딱 정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저보다 더 꼰대인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저는 반대거든요. 네. 해보니까 책상머리에서 전문가들, 지식인들 저도 그런 데서 속해서 일을 해봤지만 그렇게 일하는 게 너무나 탁상공론이 많이 나와요. 네. 개별적으로 사람들은 본인의 삶에 대해서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돼. 네. 그 사람을 내가 책상머리에서 내가 조금 가방 끈길다고 내가 교수라고 내가 기자라고 내가 공무원이라고 그렇게 재단해서 너는 뭐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하면 너는 결혼해서 애 많이 낳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물어봐야 된다. 우리 국민들이 우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뭐 때문에 결혼을 안 하는지 뭐 때문에 아이를 안 낳는지 그리고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안 낳는 게 정말로 나쁜 건지도 사실은 반대되는 생각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정말로 이게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라면 이거는 예산을 써서 고칠 부분은 아니죠. 그래? 그럼 우리 저출생을 어떻게 잘 행복하게 살 것이냐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묻고 무조건 지금 현재도 이거 무조건 나쁜 거라고 하고 있죠. 저는 우려합니다. 우려하는 쪽에 속하지만 저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았으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물어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왜 이렇게 심각해지지? 이런 부분 취업이 어려운 것과 이런 지금 우리가 의대 증원과 이런 것들이 모든 게 맞물려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이 부분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주 심플하게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게 우리가 돈이 돌아야 되는데 활발하게 돌아야 되는데 활발하게 돌지 않은 게 기본적인 문제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집 사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예? 예전에는 저 때만 해도 아끼면 집은 살 수 있었어요. 숨도 안 쉬고 돈을 모으면.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숨 안 쉬고 돈을 모아도 집을 살 수가 없잖아요. 취업도 하기 어려운데. 취업도 그래서 아이 같은 애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건데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이제 커다란 세상의 흐름은 사실 나 혼자만은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개인이 이렇게 어려운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아나가느냐는 또 그건 개인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네. 죄송하지만 젊은 분들한테. 그래서 어떻게 취업할 때 나를 잘 살리려고 어떤 그런 틈새 시장을 노릴 거냐 이런 부분들은 저는 뽀얀거탑에서 1년간 조동찬 저 류일아 선배님과 함께 언니 무슨 얘기를 주로 해줬냐? 돈 많이 버는 직업 선택을 했지 않았어? 그랬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자, 오늘 400회 특집인데 이제 저희가 우리 얘기하느라고 서두가 길었지만 그래도 핵심 내용은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의 주제는 우리 선배님의 또 전문 분야인 수면 쪽으로 한번 살짝 얘기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죠. 네. 어떨 때 써요? 팩트는 굉장히 큰데 드러난 팩트는 굉장히 작을 때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을 쓰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팩트라는 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실 계속 면접 분위기야.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이제 우리가 기자들이 팩트를 게더링하는 팩트를 취재하는 직업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팩트에 대해서 늘 자신이 없어요. 그냥 얘기해 볼게요. 우리 코끼리 다리를 설명하는데 코끼리 다리를 누가 취재했어 봤더니 물컹물컹해요. 네. 코끼리 다리 물컹물컹해. 근데 어떤 애들은 무릎을 한 거예요. 아니야, 코끼리 다리 딱딱해. 그다음에 어떨 때는 이 옆을 치자면 아니야, 코끼리 다리 꺼끌꺼끌한데 세 가지가 팩트죠. 근데 내가 취재한 거 아니 코끼리 다리는 딱딱하다라고 기사를 쓰면 이건 팩트지만 진짜로 코끼리 다리에 맞는 거를 대표하는 그런 건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되게 내가 지금 취재한 팩트가 전체적인 팩트를 대변하는 팩트인지 이거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난 정말 내가 취재한 게 일부분 아니야? 뭐 여러 방면을 다방면을 취재해도 내가 하는 게 진짜로 정말 되게 국소적인 것만 딱 알아놓고 게더링해놓고 내가 전체를 재단해도 되나? 이런 아주 막 불안감에 늘 그렇거든요. 그래서 팩트는 되게 어려운 거라서 갑자기 이제 팩트를 얘기하니까 자꾸 꼬리 질문을 이렇게 그냥 우리 빙산이라고 합시다. 빙산에 겉보이는 거는 겉보이는 거 커요. 근데 보이는 것보다 물 밑에 바다 밑에 되게 많이 크죠. 그래서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데 이 수면 무호흡증이 대표적인 빙산의 일각이라고 해요.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수면 무호흡증에 걸렸지만 시달리고 있지만 실제로 진단받고 치료받는 사람들은 대단히 적다. 그래요. 이거 미국 수면 협회에서 제시하는 논문에도 딱
소개가 돼 있어요. 과거에도 그랬는데 스틸 여전히 수면무호흡증은 빙산의 일각이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요. 우리나라의 40대 이상에서 수면무호흡증은 20% 이상일 거예요. 유병률을 조사해 보면. 그러면 우리 40대 이상이면 1,000만 명이 넘는데 1,000만 명이 넘으면 최소 200만 명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수면무호흡증 진단받고 치료받는 사람은 15만 명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도. 정말 빙산의 일각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수면무호흡증을 진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병원에 가서 자면서 수면다운 검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하루 1박 하면서. 근데 그거 사실 짬내기가 어렵죠. 여러분들도 사실 1박 2일 병원에 가서 자면서 하라고 하면 쉽지 않잖아요. 놀러를 가겠지 차라리. 네. 그런 날이 있으면. 근데 저도 그래요. 저도 한 번도 못 받았거든요. 저도 이제 뭐냐면 분명히 수면무호흡증이 20% 이상이 되는 연령인데도 불구하고 안 가요. 왜냐면 사실 1박 2일 동안 당장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닌데 사실 잠 못 자면 피곤한 거죠. 그 피곤한 게 무슨 이것 때문인가? 뭐 나를 피곤하게 하는 사람들 보면 많이 떠오르는데 저 자식 하면서 막 이렇게 떠오르는데 과연 내가 잠을 못 자서 피곤한 거냐? 이런 것도 있고 당장 문제가 생기니까 안 간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분당서울대병 연구팀뿐만 아니라 여러 연구팀들이 어떻게 하면 간편하게 할까를 막 이렇게 서로 경쟁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가 분당서울대 연구팀이 이거를 좋은 결과를 냈어요. 네. 이제 이분은 그러니까 분당서울대병의 김정훈 교수님인데 저보다 그러니까 연세가 좀 많으시더라고요. 딱 보니까 저보다 약간 동안이라서 사실 되게 기분 나빴어. 그럼 주로 기분 많이 나쁘시겠네요 평소에. 보통은 그렇진 않아요. 보통은 그렇진 않은데 이분이 이제 보니까 그 아내분하고 그러니까 주무시잖아요. 근데 아내가 이제 자면서 숨소리가 달라지는 걸 느꼈대요. 깊어지면서 달라진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게 숨을 쉬는 근육이 자면서 점점 이완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완되면서 약간 더 눌리죠. 눌리니까 그때 받쳐주는 힘이 없어서 더 콧소리가 세는 건데 나중에 보니까 숨소리만 듣고도 와이프가 좀 깼네. 집사람이 좀 설잠이 들었네도 알겠대요. 숨소리만 듣고도. 그게 이제 빈 거죠. 그게 빈 거죠. 왜냐하면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이 수면다운 검사를 보면 계속 깨어있음과 얕은 잠이 반복되는 거야. 내가 와이프가 깨어있고 얕은 잠을 자는 거를 내가 알 수 있으면 이거를 인공지능이 학습시키면 되지 않을까 한 거예요. 우와. 그렇죠. 저는 이제 제가 술 먹고 들어가거나 그러면 절대 뭐 같은 방에서 잘 수가 없습니다. 저는 뭐 보통 거의 다 뭐 하고요. 제 방은 너무 추워요. 오히려 끊었대요 거기는. 아니 근데 모르겠어요. 왜 추워. 아무튼 어제도 되게 춥게 잤어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를 또 어떻게 하냐면 학습시켰어요 이놈한테. 그다음에 대조하기도 되게 좋아요. 이게 실제로 수면다운 검사를 하고 자잖아요. 그다음에 그 옆에다가 놓는 거야. 이 숨소리를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그걸 인공지능에 학습시켜서 앱을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이 앱을 같이 옆에다 놓은 거야. 그래갖고 앱의 결과와 수면다운 검사의 결과가 어떤지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거의 90% 이상의 일치율을 보였어요. 그러면 이제 바뀐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한 하나의 허들이 있어요. 사실 왜 그동안 이렇게 간편한 검사가 안 됐느냐. 사실 수면다운 검사가 되게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쪽에서는 약간의 비싼 검사를 지키려는 그런 분들이 좀 있어 왔어요. 전 개인적으로 그건 좀 반대인데 사실 저는 진작에 이게 나오기 전에도 분당서울대병원 앱이 나오기 전에도 그 전에 덜 정확한 것도 빨리빨리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해줘야 된다고는 입장이었어요. 어려워서 빙산의 일각이기 때문에. 근데 이 정도의 정확도로 나오면 그리고 이게 이제 자마라고 미국 의사협회지인데 자마 이비인후과 학회지 그러니까 관련 분야 최고 저널에 채택됐거든요. 이 정도면 그래도 이제 좀 식약처가 반응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아무튼 그렇지 않더라도 이게 나오면 제가 나중에 소개해드릴 테니까 어플리케이션 해가지고 하자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빙산의 일각으로 머무는 그 1박 2일의 수면다운 검사만 불편한 검사만 고집하는 건 저는 이거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건 공급자 중심의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공급자 중심에서
이렇게 환자 중심으로 이 바뀌는 수면무호흡 검사 이런 것들이 개발되고 있다, 네. 연구되고 있다는 거는 되게 좋은 거죠. 네. 그리고 또 수면은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경험을 했냐면 우리 홍 PD는 잠 잘 자요? 아니요. 마이크 그래요? 대고 오늘 잘 못 잤어요. 왜요? 오늘 배가 아파가지고. 나 400회라 설레서 못 잤나. 잠깐만. 그 잠을 못 잤다는 느낌을 어떻게 느끼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눈도 좀 아프고 몸이 좀 뻐근하고 개운하지 않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쉽게 못 일어나요. 그렇지. 부족할 그러면 못 자면서도 그러니까 오늘 잘 못 잤다고 했고 그럼 오늘도 눈이 아프고 피곤하고 잘 못 일어났다고 그러셨는데 그럼 어젯밤에 자는 동안에는 어때요? 기억이 나나요? 아니면 그런 건 뭐 평소와 다르지 않아요? 어제는 좀 새벽에 몇 번 깨가지고 계속 시계를 보면 막 4시 그리고 또 깨면은 막 6시 이렇게 깨가지고 내가 진짜 잠을 잘 못 자고 있구나. 네, 그걸 좀 느꼈습니다. 우리 아란이는 저도 근데 어제는 잘 못 잤던 것 같아요. 왜? 몰라 이상하게 깬 시간이 비슷한데 저도 새벽 4시, 6시 이렇게 계속 깨가지고 제가 꿈을 좀 안 좋은 꿈을 한번 꿔가지고 무슨 꿈 꿨는데요? 꿈에서 세상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 꿈을 꿨어요. 어떻게 왜 뭔 일 있어 요즘? 아니요 없는데. 지금 해몽 찾아봐야 되는데. 그니까. 갑자기 나도 어제 꿈 생각났네. 뭐예요? 꿈을 많이 꾸시는구나. 뉴스를 하는데 발음이 안 돼갖고 계속 버벅거리는 꿈을 네. 맨날 이런 꿈을 꿔요. 뉴스 시간 못 맞춰서 못 들어가는 꿈, 펑크나는 꿈인데 어제는 발음이 안 돼서 계속 버벅거리는 꿈을 꿨어. 너무 피곤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직업병. 꿈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전에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까 꿈은 악몽이 없다. 악몽조차도 좋은 꿈이다. 우리의 꿈은 그 감정을 조금 덜어내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라 아나운서가 버벅댔잖아요. 어떤 버벅된 것들이 아팠을 수가 있겠죠. 그럼 꿈에서 한 번 더 경험하게 해줘서 그걸 꿈이었구나. 다시 이제 그러니까 재노출해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악몽의 효과. 그러니까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꿈을 계속 꿔요. 또 꾸고 그러면 어머님이 돌아가셨던 그 충격을 한 번 더 노출하고 한 번 더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뇌과학자들은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 또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내가 그렇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꿈은. 그다음에 잠은 예를 들면 이제 잘 못 잤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날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조금 볼 필요는 있어요. 저는 근데 대부분 잠을 잘 못 자기 때문에 잠을 잘 잔 날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를 꼼꼼하게 그 메모해두는 편인데 최근에 올해 들어서 가장 잘 잤어요. 무려 10시간을 잤더라고요. 논스톱으로 네. 10시간. 그랬더니 그 조건이 제가 이제 제주도였는데 제주도에서 어떤 숙소였는데 길가하고 떨어진 너무나 조용했던 거고 그다음에 커튼이 되게 어두웠어요. 암막 커튼. 그러니까 제가 특별히 저기 한 것도 아닌데 뭐 하니까 어둡고 조용하고 그다음에 공기가 좋은 곳. 저는 공기가 좋은 곳과 안 좋은 곳에서의 수면 잠드는 게 너무 그냥 바로 그냥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정말 1년 동안 잠을 잘 잤던 건 군의관 때 전방에서 관사에서 할 때는 정말 잠을 잘 잤어요. 그냥 뭐 늦기만 하고 막 아침에 일어나면 막 6시 7시 막 되고 그러니까 제가 27사 이기자 부대 79연대 의무중대장이었는데 거기서 1년 있다가 다시 서울에 와서 국군서울지구병원에서 2년 동안 근무했는데 국군서울지구병원에 다닐 때는 저희 그때 당시엔 송파에 살았는데 송파에 있는 아파트에서 자니까 완전히 이게 달랐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제 어쩌다가 놀러 가서 어떤 산 주변으로 딱 가면 잠을 되게 잘 자요. 희한하게도. 근데 그 조건 조용하고 어둡고 공기가 좋은 조건이면 나도 지금 잘 자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게 잠을 잘 잔다는 게 어떤 거냐면 잘 사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삶은 인생에 여러 지표들이 있겠지만 당신 지금 잘 살고 있습니까? 를 물어보는 것 중에 가장 하나만 물어보면 돼. 너 요즘 어때? 잘 자니? 잠은 잘 자니? 그러면 잘 못 자요. 약간 속 편한 사람들이 잠 잘 자잖아요. 그렇죠. 속 편한 게 잘 사는 거다. 네. 그걸 못하면 잠을 잘 못 자는 건 잘 못 살고 있다는 거. 어떤 이유든 간에 내가 건강이 안 좋건 내가 누군가에 시달리건 뭐건 간에 어떠한 이유. 그러니까 뭐냐면
어제 우리 홍 PD가 잘 못 잤다? 어제는 잘 못 산 거야. 그리고 그 이유는 단지 배 아파서 그랬겠다지만 배 아픈 것도 그 전에 여러 이유가 있었겠고 구구절절 뭐 어떤 내가 디테일은 모르지만 분명히 어제 잘 못 산 거고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오늘도 잘 못 잘 거고 그다음에 피곤함이 쌓이면 어느 한 날은 잘 자겠지만 그다음에 또 못 잘 거고 못 잘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수면무호흡증을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수면무호흡증은 해부학적으로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부학적으로 잘 못 자는 건 우리가 고쳐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팔이 부러졌단 말이야. 그럼 부러진 건 우리 깁스를 하고 어긋난 건 붙여줘야 되는 것처럼 그 다음에 팔을 잘 쓰는 건 내가 얼마나 잘 기능을 하느냐,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이느냐하고 관계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부학적인 문제를 있으면 먼저 해결해야 되는데 이건 이제 여러분들은 말고 저처럼 이제 40대 이상이 잠을 잘 못 잔다. 그럼 해부학적인 문제부터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 아니면은 이제 여러 가지고 그 여러 가지는 그냥 인생이다. 인생 자체가 나의 잠을 잘 자고 못 자고를 사실은 결정한다. 그래서 제가 말하면 그런데 여기다가 수면제로 잠 못 자는 걸 해결하려고 든다? 말도 안 되는 일 주구장창 주장하는 거예요. 불면증, 수면 부족을 수면제로 해결할 수 있다? 말도 안 돼요. 제가 해볼게요. 수면무호흡증 환자들의 수면다운 검사를 해보면 잠이 N1, N2, N3, N3가 제일 깊은 잠이거든요. 거기까지 갔다가 왔다가 이렇게 해야 돼요. 어쨌든 N3의 잠이 되게 좋은데 수면무호흡증 환자들은 N3까지 못 가요. N2에서 거의 끝나요. 네. 그런데 우리가 수면제로 그것도 무슨 뭐 프로포폴 같은 이런 정맥 주사로 맞는 수면제도 실제로 우리가 수면다운 검사를 보면 N3까지 안 가요. N2에서 머물러. 그러니까 그렇게 수면제로 잠을 자는 거는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자는 얕은 잠과 다를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약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근데 그건 있지. 내일 시험 봐요. 내일 중요한 면접이야. 근데 오늘 너무 떨려서 안 자. 그럴 때는 N2라도 자야지. 그럴 때 먹는 건 이해해요. 그렇게 아주 일시적으로 그냥 단기적으로 하는 건. 그런데 나의 전반적인 계속 패턴에 유전적으로 계속 먹는 거. 계속 뭐 몇 개월을 수면제로 해결한다? 이건 저는 그 현대의학 처음에 이걸 했던 사람들이 수면에 대해서 제대로 된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나왔던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수면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수면제가 불면증을 해결하는 하나의 뭐 저기다 해결책이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제가 다시 들어가는 거는 저는 못 자는 날이 너무 많아서 이건 뭐 해박적으로 못 자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잘 잔 날을 되게 기억하고 어떻게 거기에 이제 맞춰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잠을 못 잤다. 그러면 잠을 못 잔 날을 사실 되짚어 봐야 되고 그리고 실은 솔직하게 되짚어 봐야 돼. 나는 지금 어디에 마음을 쓰고 있는가? 무엇 때문인가? 그러면 해야 되겠네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이거는 이제 그 지금 고대 명예교수 우리나라에서 수면을 가장 많이 연구하신 신철 교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그런 데는 그러니까 해박적 이유 말고 불면증을 유발하는 스트레스 중에 가장 많은 거는 사람 관계라고. 사람 관계. 인간관계. 근데 저는 너무 동의해요. 저를 스트레스 받는 거는 사람이지 개나 고양이가 아니야. 내가 책상에 발을 부딪혔다고 책상에 그렇게 화가 안 나.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직접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화가 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근데 여기서도 키가 있어요. 사람 관계 그 사람은 내가 정리할 수가 없어. 나만 정리해야 돼. 내 편에서만. 이거 어쩔 수가 없어. 우리 한계야. 내가 다이랑 막 이렇게 했는데 내가 다이까지 어떻게 할 수 없어. 다이와 나의 관계는 나야 나. 이 사람은 구분하고 내가 다이와의 관계가 불편하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를 그냥 포커스를 좀 좁혀서 생각해야 돼. 아 그래? 뭐 이렇게 해보고 좀 떨어져 보고 그러자.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아 다이는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 다이야 너 이렇게 해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기대를. 타인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우리는 인정하고 내 측에서 이게 남녀 관계도 마찬가지. 거리두기 해야 돼. 거리두기. 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이거 이제 잠에 관련돼서 얘기하니까 또 인생 얘기가 나옵니다. 전 분명히 예진아 미안하다. 오늘 야마를 잘 자라. 오늘 야마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거야? 오늘 제목 정하기 너무 힘들겠는데. 아니, 그래서 오늘 제목은 즐거운 400회야. 아니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말은 주저리 하더라도 기사를 내가 이제 하는 이유는 그 기사를 참조해서 쓰라는 거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또 기사 내용을 쓸 부분이 있으니까 얘기한다면 이 잠이
치매와 너무 많이 관련이 있어요. 잠을 잘 못 자면 그러니까 50대 치매는 나중에 생긴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제가 이제 기사 링크한 거는 제가 보던 건데 50대 때 잠을 잘 못 자는 사람들이 70대 때 치매 위험률이 높아진다는 건데 이거는 그때는 50대까지만 했어요. 이걸 40대, 30대, 20대까지 낮추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치매는 그 60대, 70대 때의 나의 뇌 활동에 관여하는 게 아니라 나의 평생이 관여하는 거예요. 쌓여 있는 거네요. 평생이. 인생 전부.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반치매적으로 사람은 치매가 낫고 진짜요? 인생을 치매적으로 다행이다. 산다면 하는 거다. 근데 치매의 반대말이 뭐냐? 반치매. 그러니까 반치매라고요? 반치매적인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재미입니다. 재미. 재미예요. 재미. 반치매적인 활동은 재미다. 우리 어떡하냐. 우리 집에 재밌는 일 별로 없는데. 그래요. 네. 네. 재밌게 살아야겠네요. 그렇죠. 재미있게 네. 살아야 됩니다. 재미있게 살아야 돼요. 중요하다. 정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지난번에 맨발 연풍일 때도 말씀드렸죠. 맨발은 걷는 거는 걷는 운동이죠. 운동은 움직이는 거는 움직이는 뇌의 부위를 활성화시키니까 운동은 대단히 좋은 치매 예방인데 거기에 재미까지 부여되면 이것이 훨씬 더 활성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재미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스티브 잡스가 한 말씀이시죠. 스탠포드 그 졸업적에 심장이 쫓는 일을 하라는 거죠. 심장이 쫓는 일을 하라. 왜냐면 난 정말 그렇게 살아왔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살긴 산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막 40대 되고 50대 되고 그러면 막 인생이 막 이제 고민 없어지고 그럴 것 같잖아요. 전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아니야. 아니. 너네가 지금 없는 거야 이게. 인생에 고민이 없어지는 나이는 없어. 그냥 계속해서 그리고 어쩌면 고민하는 게 어떤 재미일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간 어느 순간에서도 이건 제 스스로에게도 하는 말인데 나는 지금 어떤 재미를 추구하고 살까? 나는 요즘에 왜 그렇지? 나는 왜 요즘에 막 재미가 없지 보면 어렸을 때는 저절로 내 몸이 그냥 알아서 재미를 추구해.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눈도 침침해지고 이도 시리고 관절도 아프고 그러니까 어떡해. 이게 점점 이게 활동이 축소돼. 그래서 더 재미를 추구해야 되는데 제가 요즘 막 반성하고 있는 포인트가 바로 이거. 나는 지금 좀 더 재미를 추구해야 되는 시기에 이게 좀 눈이 침침하다는 이유로 점점점 이 방구석 안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안 되는데 막 이렇게 하고 있어. 근데 이제 당신들은 실은 그렇게 입시 준비하고 취업 준비하고 그러면서도 해야 돼. 재미는 추구. 알겠습니다. 명심해야겠네요. 정말. 취업 중에도 재밌는 걸 찾아서. 근데 이제 제가 이거 드리는 말씀은 제 얘기 나누고 저는 이제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여러 학자들과 스티브 잡스들 되게 좋은 분들이 하신 말씀을 제가 전달해 드리는 거고 그리고 저도 이제 그런 걸 하면서 다시 반성하고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스티브 잡스의 스탠포드 연설을 다시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는 젊었을 때는 정말 매일매일 들었었거든요. 와. 아니 근데 그렇다고 영어가 잘 들리는 건 아니에요. 안 들려서 매일 들으셨군요. 영어는 여전히 잘 못 듣고요.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는 스티브 잡스는 거기서도 딱 3포인트만 얘기하거든요. 근데 스티브 잡스가 3가지 이상을 얘기 안 하는 걸로 되게 유명한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어떤 장소에서 3가지 이상을 얘기해버리면 듣는 사람이 안 들어와. 맞아요. 다 까먹어. 맞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뭐냐면 하나만 얘기해도 돼요. 하나만. 하나의 정보만 들어도 되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었다는 거. 네. 잘 살기 위해서는 재밌게 살자. 그렇죠. 이게 이 아나운서가 그러니까 괜히 그 서울음대를 수석 졸업한 게 아니야. 결국은 이게 다 우리의 인생이 맞물려 있어서 건강도 이제 맞물려 있어서 예를 들면 현대의학이 잘못 판단하는 게 뭐냐면 환자들이 병원에 왔을 때 외래를 보는 시간만 생각하고 왜 혈압이 높아요? 혈압약 드세요. 이런 개념이었단 말이야. 돌아가면 이분의 혈압을 높이는 원인들이 되게 있는데 그건 냅두고 우리는 병원에 왔을 때 혈압이 높으니까 혈압약을 처방하는 걸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혈압이 높으면 혈압약을 드셔서 혈압을 낮추는 게 뇌 건강, 혈관 건강에 이롭다는 것은 증명돼 있으니까 이게 나쁘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것도 되게 좋지만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이 혈압 높은 것을 약 주는 거에서 어떤 요인들이 이분의 혈압을 높이게 하는 거를 사실 생활로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모든 질병은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입니다. 잠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잠을 잘 자는 것이 어쨌든 나의 생활이 잘 돼야 잠을 잘 자는데 그 생활이 잘 되는 거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재미라는 거죠. 그거를 우리 유일한 아나운서가 한 쾌 딱 400회까지 MC를 유지하는 그 자격이 되잖아. 이것 봐. 자, 그렇습니다. 오늘 400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300회 한 게 진짜 엊그제 같은데 금방 400회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500회도 혹시 함께 해주시나요? 당연하죠. 저도 불러주세요. 그때는 제가 꼭 말씀하신 거예요? 네. 여기에서 여기가 아니더라도 근처에서 일하고 있을 수 있기를. 그것도 응원하겠습니다. 그럼요. 오늘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도 함께 해주셔서 300회를 진짜 이렇게 뽀얀거탑이 기쁘게 맞이하게 만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이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